정몽규 회장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신문선의 톡톡톡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축구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들 꼭 집어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코너입니다. 자, 신 PD. 네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어요?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현재 K리그 2025년 시즌 네.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심판이 주인공이다. 네. 네, 그 말은 즉슨 오심이라든가 또는 정심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해서 지금 은퇴 이후에 뭐 방송하고 수십 년 동안 저는 축구판에 있었는데 이렇게 심판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판정에 대한 심판들에 대한 양심, 네네. 뭐 이런 거 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심판위원회에서 정심이다, 오심이다, 또 이걸 판단을 했잖아요. 네네. 용기 있는 한 언론인이 말이죠. 이것을 기사화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맞아요. 신문선의 톡톡톡에서는 우리 신문선의 꼬리어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면 대한민국 축구 이 심판계가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 10일 광양 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시티 FC K리그2 2부 리그에서 역대급 오심이 나왔습니다. 참 그거 아니 VAR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눈으로 네네. 보더라도 잔디 결을 놓고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 됐을 때 수비 라인보다 훨씬 뒤에 쳐져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 맞아요.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골이 들어간 다음에 옵사이드로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 즉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심판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심판위원회가 VAR 오류가 있다. 오류라는 건 사람이 오류인지 기계가 오류인지. 근데 어찌됐든 비디오 판독, 즉 VAR이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VAR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리고 또 VAR이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오심과 정심을 판단할 때 VAR에 대한 것이 기준의 잣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그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VAR이 이것은 옵사이드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팔짝 뛰고 뒤로 자빠질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잖아요. 특히 맞아요. 전남의 김은석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고.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정도로 그런 맞아요.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전남과 천안 이 경기도 그랬지만 사실은 지난 또 9일에 있었던 울산 HD와 제주 SK 이 경기에 사실 결승골을 넣었던 루빅손 그 루빅손의 골 역시 VAR 끝에 득점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당시에 VAR은 심판이 직접 VAR을 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만 그냥 헤드셋으로 서로 정보를 좀 주고받았던 게 단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은 옵사이드에 판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좀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앞서 설명했던 전남과 천안 경기처럼 심판위원회가 당시 해명을 했었는데 울산의 에릭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다만 이 에릭의 플레이가 제주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았고 골 장면에서 이것이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득이 아니라 심판, 규정, 룰을 보면 도전이에요. 맞아요. 이익을 얻은 게 아니죠. 옵사이드 위치에 빠져 있었잖아요, 에릭이요. 그죠?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선수가 도전, 골문을 향하거나 제의 동작을 해서 골키퍼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무조건 옵사이드죠. 옵사이드 맞아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축구 경기의 룰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일반 대중들도 잘 모르는데 지도자들도 잘 몰라요. 아니 이득이 아니라 도전이라니까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 도전이라는 것은 축구협회 2024, 2025 경기 규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규칙에 따르면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여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볼을 목적으로 상대방, 즉 제주 SK 골키퍼에게 도전하는 행위. 그렇죠. 이것이 명백한 옵사이드의 규칙이거든요. 신문산의 골이에요. 그때 중계를 할 때 울산과 제주 SK 때 말이죠. 네네. 명확하게 제가 2024-25년 FIFA를 그것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온 거죠. 200여 그렇죠. 개 넘는 FIFA 회원국에 똑같이 그것이 발송이 된 거거든요. 그거 갖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심판위원회에서는 하절묘하게 이득으로 싹 바꿔가지고 말이죠. 혼란을 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 아, 우리나라만 축구합니까? 근데 옵사이드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잘못된 룰을 적용했던 것이 판례처럼 적용이 될 텐데 이거 전 세계에 이거 코미디입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이거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역대급 5심에 대해서 하나는 정심이었고 하나는 5심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날 심판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그 다음날 말이죠. 하루 만에 일부 리그의 부심으로 네네. 당시에 그 전남 경기 때 VAR을 담당했던 구은석 심판을 안양과 포항전 2부심으로 패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징계도 없어요. 그러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상처를 입은 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망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 신 PD VAR 이거는 약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예요. 네. 영상 보조 심판이라고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남 경기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니 경기가 잘 진행이 돼가지고 골을 터뜨렸는데 네네. VAR실에 있는 그 레프리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주심과 부심이 그 판단했던 것 갖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경기 다음날 또 제2부심으로 지금 배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정말 무서운 것도 없고 말이죠.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흔히 법조계에서 판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이 판정이 대법원의 판정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심판이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그냥 규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은 오심이다, 이건 정심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what? 경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피해 입은 사람한테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에릭 같은 선수가 도전해서 그런 명백한 옵사이드로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영규 기자가 그 기사를 썼습니다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주말 저는 정몽규 회장에게 순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몽규 회장 55대 회장 출마할 때 심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수당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심판의 질을 높이겠다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이렇게 오심을 하루 자고 나면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구단들이 난리가 나고 학부모들도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정몽규 회장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팬들에게 축구 팬들에게 사과하세요.